HTML을 기반으로 하나 만들고 그걸 가지고 CSS를 한번 만든 다음에 CSS를 가지고 최신 문법인 네스팅 기법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그 네스팅 기법을 가지고 사스로 만드는 거라서 CSS 하나 완성시키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존재하는 기능이라면 처음에 jQuery로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까지를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선 파일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index.html 느낌표 탭 해서 만들어 주고요. 제목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탭 메뉴라고 넣었고요. 탭 메뉴는 메뉴잖아요. 메뉴면 내비 요소로 해야죠. 랜드마크 요소, 내비 요소 해야 되고 메뉴를 각각 클릭하는 클릭 아이템들의 모음이니까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가지고 클릭하면 이동한다. 그럼 A 요소로 해야 되고 클릭하는데 아래 내용만 바뀐다. 그럼 이동하지 않는 거죠, 페이지가. 그러면 버튼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탭 메뉴를 만들게 되고요. 자, 텍스트는 지금은 탭이 2개지만 유연하게 우리는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플렉스 1로 해서 유연하게 탭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그런 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케어 코디, 그리고 기타 상담, 내가 만들어 본 미리 이렇게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CSS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요소 선택자로 들어가면 최악이죠. 그래서 요소 선택자를 하지 않고 CSS 우선 파일 만든 다음에 탭 메뉴 컴포넌트를 만들게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연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CSS 바탕이니까 탭.css라고 만들게요. 그래서 컨트롤 클릭하면 바로 크리에이트 파일 할 수가 있죠. 좌우 보기로 해서 가겠습니다. 자, 내비 요소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내비 요소는 랜드마크 요소의 역할인 거지 꾸미기 위해서는 ULLI만 있어도 이 디자인은 꾸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비에다가 클래스 주지 않고 UL에다가 주셔도 좋습니다. 전 UL에 주는 편이거든요. UL에 줍니다. 네. 그래서 탭이라고 줘도 되고 보통 탭을 만들게 되면 탭 컴포넌트는 한 개의 그 디자인으로 모든 페이지를 울거먹지 않아요. 디자이너분들이. 어떤 페이지는 이런 탭 디자인이 나오고 어떤 페이지는 이런 탭 디자인이 나오고 어떨 때는 탭 디자인이 탭 안에 탭이 있을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탭 디자인이 무조건 이 디자인만 나갈 거라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클래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스명이 예를 들어 디자인 시스템이 아예 나오고 나서 디자이너가 우리 이 UI를 만들 건데 이 서비스를 만들 건데 나중에 이런 디자인들이 다 나올 거고 총 몇 가지 디자인이 있어. 이것만 만들어 줘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제가 제작 대행만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프로세스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의 디자인 유형이 나올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클래스명을 타입으로 그냥 나눠버립니다. 탭 중에 디자인 타입 1번이다 라고 나누게 됩니다. 만약 디자인이 추가된다? 타입 2, 3, 4로 나가면서 나중에 가이드화 시켜서 개발팀에 공유하던 디자인팀에 공유하던 뭔가 공유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을 지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리셋 CSS가 있는데 리셋 CSS 쓰지 않고 제가 따로 영상 찍어놓은 리셋이 있거든요. 그 파일을 참조해서 넣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지금 테스트하는 거, 지금 임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리셋은 따로 넣지 않고 제 임시 코드로만 넣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버튼도 리셋 시켜줄 게 있어요. 우선 커서가 손가락 모양이 안 생겨요. 버튼은. 그래서 커서 해줘야 되고요. 배경은 회색이 있었죠. 배경 없어야 되고 버튼은 보통 선이 있습니다. 선도 지어주는 리셋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앞에 점점점 붙어 있는 거 리스트 스타일에서 넣어냈고 전체 여백 초기화했습니다. 탭이 전체 여백 초기화하게 되면 탭이 왼쪽에 다 붙어 있을 거예요. UI들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자,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전체적인 여백을 임시로 주겠습니다. 패딩 한 100픽셀 줄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요 상태에서 이제 단위를 픽셀 쓰지 않고 REM 쓸 거예요. HTML 폰트 사이즈 62.5%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폰트 사이즈 1 REM에서 62.5%는 10픽셀입니다. 10픽셀을 1 REM으로 하겠다. 즉 10분의 1 작업을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100픽셀 넣으면 10 REM이 되겠죠. 자, 이제 CSS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디자인 구성을 좀 지켜봐야겠죠. 처음에 이제 레이아웃부터 보통 짜거나 하는데 사실 전 레이아웃부터 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텍스트는 나중에 하거든요.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탭은 사실 워낙 많이 만들어 보실 거고 만들으셨을 거고 저도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상당히 옛날 그 유행할 때 아무튼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거는 그냥 술술술 나오셔야 돼요. 탭 메뉴 만들 때는. 탭 타입 윌이죠. 무조건 플렉스입니다. 대부분 탭은. 그리고 탭 타입 윌의 자식인 li는 플렉스 1이에요. 예, 이거는 불변입니다. 거기에 탭에 클릭하는 영역은 무조건 꽉 차 있어야 돼요. 영역 자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버튼 요소 자체는 인라인 블록 요소라서 얘가 n분의1로 나눠진다 하더라도 버튼이란 이 인라인 요소 자체는 고객이랑 요 안에 있는 텍스트 크기만큼의 버튼 크기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li 크기만큼 버튼 요소도 클릭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위드스 100%를 넣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꽉꽉 차죠. li는 플렉스 1, 디스플레이 플렉스 했기 때문에 전체 100% 꽉 찬 상태에 UL 요소가 되고 거기 안에서 자식인 li는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크기를 나눠 갖게 되는 거고요. li만 n분의 1로 나눠 가졌지 실제 버튼 요소는 이게 없다라고 치면 굉장히 조그만 탭 메뉴가 되는 거죠. 그럼 클릭을 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사용성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클릭 영역을 넓혀라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죠. 높이도 줘야죠. 디자인에 보니까 높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84픽셀이거든요. 높이가 8.4REM이 되겠죠. 10분의 1이니까. 요 단위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개발자 모드에서 코드에 보면 CSS 부분이 있어요. 요 CSS 부분에서 얘를 CSS 그대로 두시고요. 오른쪽에 요 설정을 클릭하셔서 REM으로 두면 되죠. 근데 유닛 세팅을 여기 10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분의 1 REM으로 다 표현이 되죠. 이렇게 REM으로. 그럼 우리가 10분의 1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난 이미 10픽셀을 1 REM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피그마에서도 REM으로 환산을 시켜버리게 되면 모든 수치는 전부 다 REM화돼서 나옵니다.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CSS를 만들 때는 굳이 머리 아프게 나누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요거 보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8.4REM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넓어졌습니다. 한 김에 텍스트도 해볼까요? 텍스트 크기는 얼마냐? 클릭해 보니까 높이가 2.1 REM이다. 그럼 폰트 크기도 2.1이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폰트 사이즈 2.1 REM. 색상은 얘네들 두 개 있죠. 얘네들을 변수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변수 처리하면 나중에 더 많이 되거든요. 변수 루트, 콜론 루트 해서 변수를 정의할 수 있고요. 전역 변수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색상이 그레이라는 색상을 가게 되고 이 그레이 색상은 CCC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화이트도 있죠. 화이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요 오렌지라고 하는 색상으로 가겠습니다. 오렌지라는 색상으로 정의할게요. 이렇게 전역 변수를 만들어주고 지역 변수는 여기다 쓰면 됩니다. 여기서 정의하시면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요소 안에서 쓰면 지역 변수가 돼요. 자, 그러면 텍스트 색상을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우선 기본 활성화된 디자인을 넣는 게 아니라 비활성화된 디자인을 넣고 활성화가 됐을 때만 컬러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기본은 비활성화 상태이니까 비활성화된 디자인을 넣어야겠죠. 컬러를 변수로 불러오는데 그레이로 불러오겠다 라고 하면 전부 다 그레이화 됐죠. 근데 활성화된 걸 잡고 싶다 라고 하면 클래스를 줘야죠. 클래스는 뭐 li에 주겠습니다. li에 클래스 뱀은 기법을 쓸 거기 때문에 액티브라고 줄 거예요. 보통 뱀 기법이라고 하면 뱀 반복놈이라고 하면 원래 FM대로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상태 변화 액티브 주게 되는데 이러면 나중에 운영 관리하거나 어떠한 상태 값을 바꿀 때 좀 쓸데없이 클래스가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같은 경우 이렇게 다중 클래스로 이렇게 쓰거든요. 어차피 뱀의 반복론 자체가 상태 변화는 대시 두 번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는 쓰지 않고 뒤에 이제 상태 변화되는 것들만 다중 클래스로 쓸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대시를 쓰면서 약간 변형된 뱀 방법론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됐다. 이 클래스명으로 쓰고 그러면
요 li에 밑에서 또는 그냥 해도 되죠. 대시 액티브라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버튼은 색깔이 달라진다. 색깔이 오렌지로 바뀐다 라고 넣게 되면 이렇게 오렌지로 바뀌는 형태가 돼서 액티브 됐을 때 텍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표현하면 되는데 우선 여기 선 표현했을 때 밑에 선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 갭이 있죠. 우선 갭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이 갭은 0.8 REM이에요. 그러면 이 갭은 부모한테 주는 거죠. 0.8 REM 주게 되면 이 갭 보이진 않지만 갭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모든 선을 줘야 되는데 모든 선은 아래 선을 제외하고 줄 거예요. 이 갭 때문에. 갭이 없으면 버튼마다 밑으로 선 주면 되거든요. 얘한테는 밑으로 투명선 또는 흰색 선 주고 얘는 밑으로 이제 오렌지 선 주면 되는데 갭이 있기 때문에 버튼마다 선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중간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에 뭔가 틈이 있다면 얘네한테 선을 주는 게 아니라 li나 또는 UL의 밑으로 선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처리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더 버텀 6픽셀 RM이죠. 1.1 REM 솔리드 바 오렌지 해서 아래 방향으로 전부 다 선을 다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향인 회색 부분, 이게 비활성화니까 회색 부분에 비활성화된 선은 아래 방향 제외하고 나머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li에 줘도 되고 버튼에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의 방향은. 그래서 li에 줘보겠습니다. 보더 1.1 REM 솔리드 그레이 주는데 아래 방향은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주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주게 되면 선이 겹쳐져요. UL에도 선이 있고 li 안에도 선이 있기 때문에 이중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걸 아래 선을 빼줘야죠. 전체 선을 한번 주고 아래 선을 빼준다. 보더 버텀 넌을 줘서 같은 선택자의 같은 속성이 연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뒤에 있는 게 먼저 제공이 됩니다. 결국 전부 다 선을 줬지만 밑에만 선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만 제공이 안 되고 위에 좌우만 선이 되는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얘는 밑에 선이 없어야 돼요. 활성화된 애는. 그리고 밑에 선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 선을 흰 선을 줄 거고요. 그리고 버튼이 초가되게 할 거예요. 자, 버튼 높이가 현재 8.4예요. 그리고 버튼 때문에 li가 늘어난 거예요. li에도 높이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높이를 주시고 얘도 자식의 영향을 받지 않게 얘도 고정값으로 가야 돼요. 얘 영향을 받지 않게. 그럼 얘를 빼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빼게 되면 버튼 높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다 높이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버튼 클릭 영역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버튼에 대한 높이 값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클릭 영역 보완을 위해서, 그리고 얘에 대해서 높이를 줘야 되는 것은 부모보다 얘가 초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크기가 작으면 자식은 뚫고 나갈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대신에 자식의 크기가 존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뚫고 나가는 목적의 높이고 얘는 클릭 영역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얘한테 또 높이를 줄 건데 이 높이를 주는 건 겹쳐지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뚫고 나가서 이 아래에 있는 오렌지색과 이 흰선이 겹쳐져서 흰선이 먼저 보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얘한테 높이를 주는데, 이 높이를 얘는 85거든요. 다 합치면 85픽셀이 아니라 얘는 84픽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좀 더 늘려보야 되나? 늘려야죠. 얘가 늘리면 얘가 초과를 85에 86. 전체선이 있었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얘는 86이죠. 두 개 높이가 같아야죠. 높이가 같으면 뚫고 나가거든요. 높이가 적으면 예를 들어서 선이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부모 박스가 있고 여기에 자식 박스가 있으면 얘를 아무리 높이를 100%로 준다 하더라도 결국 이 선 안에 갇히는 녀석이거든요. 얘가 100픽셀이면 얘는 결국 위아래 선 있으면 98픽셀밖에 안 돼요. 아무리 100%를 만들어도. 결국 이 선을 겹치게 하려면 이 높이와 얘 높이가 같으면 겹치겠죠. 이 보더라는 것은 위에 선도 있고 아래 선도 있고 높이가 있으니까
여기 높이를 이 세 가지 값을 합쳐야겠죠. 그냥 84, 1 두 번 더하니까 얘는 86이 되는 거죠. 8.6.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85에 밑으로만 선이 있으니까 8.6이 되는 거죠. 결국 높이가 같으니까 이 안에 자식은 부모가 작아져도 자식은 뚫고 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뚫고 나가서 선과 선이 겹쳐져서 아까 그런 화면이 여기 선이 겹쳐지게 보이는 거죠. 밑에 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렌지색 선 위에 흰색 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활성화될 때마다 선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치도 상관없이 클래스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탭 메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활성화된 외곽선도 오렌지색으로 바뀌죠. 액티브 됐을 때 LI도 선이 다 바뀌어야 된다. 밑에는 화이트지만 전체 선은 오렌지 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다시 정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렌지라고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색만 바뀐 거니까 뭐 다 안 써줘도 되고 그냥 보더 컬러라고만 해도 됩니다. 보더 컬러하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컬러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활성화, 비활성화에 대한 CSS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내용 부분을 만들진 않았지만 클릭할 때마다 안에 내용 부분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탭 컨텐트라고 해도 되고요. 탭 컨텐트라는 곳에 안에다가 각각 div를 만들어서 탭 1번 내용, 2번 내용, 3번 내용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쓰고 이 CSS로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탭 컨텐트는 언더바 아니죠. 뱀 기법은 대시입니다. 대시로 해서 쾌박 기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요거는 디자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임시로 넣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로 해서 적당하게 투명하게 넣고요. 그리고 높이를 임시 높이로 주겠습니다. 10rem 정도 주고 텍스처 라인 센터 줄 간격 센터 주면 가운데로 오게 될 거고 이 탭 컨텐트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div가 이렇게 주게 되겠죠. 탭 컨텐트 이렇게 될 거고요. 폰트 크기 임시로 주겠습니다. 20픽셀 정도 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간격도 한번 벌려줄게요. 이 간격은 마진으로 위로 여백을 1 정도 벌려줘서 클릭하면 탭 1 내용이 나오고 클릭하면 탭 3이 나오고 지금 탭 3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디스플레이 넌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디스플레이 넌 상태 만들어주고 얘가 클래스를 액티브 클래스가 오게 되면 이 div의 클래스가 액티브가 되면 얘는 디스플레이 블럭이 되겠죠. 3번이 내용이 나오고 클릭하면 클래스가 이쪽으로 가게 되고 해서 이 구조를 가지고 탭 메뉴를 구성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HTML과 CSS 스텝 1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에 스텝 2로 넘어가서 이 CSS 코드를 네스팅 기법으로 하고 좀 더 나아가서 다른 기법이 더 있으면 그걸 또 활용을 하겠습니다. CSS 레벨 4쯤에 쓸 수 있는 걸로. 자, 그러면 CSS는 얘를 주석 처리하고요. 탭을 네스팅으로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를 비교를 해서 왼쪽은 CSS, 오른쪽은 네스팅 기법으로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습니다. 우선 네스팅 기법은 선택자가 상당히 간소화가 되죠.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탭 1 계속 써 있잖아요. 타입 1.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탭 1에 있는 li 요소를 쓰기 위해서는 네스팅 기법으로 요소 선택자는 %의 li를 눌러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위에다 복사 붙이기 해서 넣게 되면 이 코드가 얘로 바뀌게 되는 거죠. 버튼이며 요소 선택자죠. 또 버튼일 경우에는 이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얘는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클래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액티브 클래스가 붙을 경우 이럴 때는 &안 붙여도 돼요. 요소 선택자만 &% 앞에 붙여야 되고 그냥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얘만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손 선택자 중에 액티브 클래스를 찾아요. 그 다음에 액티브 클래스 안에 버튼이 있는 거잖아요. 액티브 클래스 안에 요소 선택자는 &다. 버튼하고 얘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선택자가 굉장히 깔끔해졌죠. 탭 타입 이라는 거 알겠어. 컴포넌트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이렇게 네스팅 말 그대로 감싼 형태의 하나의 그 선택자들로 다 묶어놓은 요 결과들이 CSS로 나온 거죠. 자, 탭 컨텐트는 새로운 이제 컴포넌트가 되겠죠. CSS 상으로. 이 안에 div 자식이에요. 그러면 요 div 선택자지만 자식이 있기 때문에 &가 필요 없고 바로 이렇게 div 자식 선택자 쓴 다음에 이 내용 그대로 가져가셔서 쓰면 되고요. 액티브 클래스가 붙었을 때 &가 붙게 되면 바로 이 선택자에서 여기로 붙는다. 이어 붙여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선택자 자체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선택자의 네스팅 기법의 선택자 정리가 다 끝나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라인소는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자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직관적이죠. 되게 보는 게. 결과물도 확인해 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네스팅으로 한 CSS 결과물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쓸만한 기술들이 CSS4에서 CS 레벨 4에서 사용할 만한 기술들은 딱히 뭐 보이진 않네요. 네, 이렇게 좀 해줄 수가 있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요 네스팅 기법을 가지고 사스로 한번 만들 겁니다. 사스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사스 폴더에다가 만들게요. 사스 폴더에다가 탭.sas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파일을 이쪽에 놓고요. 저장을 시켜서 와치 사스를 쓰겠습니다. npm 쓰셔도 돼요. 저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익스텐션 도구를 활용했고요. 와치 사스라는 걸로 컴파일 시켜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CS 파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HTML 폴더에서도 HTML 파일에서도 경로를 바꿔줘야 됩니다. CSS 폴더가 아니라 SAS 폴더에 있는 탭.css를 쓰겠다. 그럼 SAS 문법으로 쓰지만 나중에 CSS 파일로 변환이 되면서 CSS 파일이 HTML과 융합이 되면서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거겠죠. SAS 파일 자체는 브라우저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네스팅과 비교해서 SAS는 뭐가 다를까? 어떻게 변화할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변수 제어부터 다르죠. 변수 제어를 지난 시간에는 제가 테마 생각해서 좀 다르게 변수를 정했는데 이번에 좀 또 다르게 해볼게요. 테마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변수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시대시로 하는 게 아니라 대시대시 대신에 달러 표시로만 하시면 이게 변수 정리가 끝난 거예요. 이게 변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라고 돼 있는 부분 전부 다 달러로 다 바꿔줍니다. 전체 컨트롤 D로 다 찾기 한 다음에 달러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 괄호 세미콜론은 두고 이 상태로 하면 되겠죠? 오류나는 거 없죠? 오류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더 좋은 거 RGBA에서 000이라는 게 블랙이잖아요. 그럼 변수 블랙을 만들면 RGBA도 같이 쓸 수 있어요. 블랙이라는 검은색을 만들고요. 얘를 우리가 RGB 코드를 모든 색상을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변수를 끌어당겨서 쓰게 되면 투명도를 자동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이게 SAS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CSS에서는 불가능해요. 바로에서 이 RGBA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RGBA를 쓰려면 이 색상을 네스팅에서는 CSS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CSS에서는 이 변수 정의를 여기에서 블랙 0.1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결국 이 변수 값을 여기에 대입하는 게 가장 그 방법이 낫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RGBA 코드가 들어가요. 대신에 단점은 이거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투명도 별로.
그게 약간 단점이고 만약에 사스로 만들게 되면 이 투명도를 여기서 바로 제공하면 되니까요. 그때그때. 블랙이라는 건 기본이니까. 오렌지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투명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오렌지 투명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투명도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스에서 되게 강점이에요. 자, 그 외에 또 사스에서 다른 점은 네스팅에서 요소 선택자가 반드시 n% 써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스는 n%를 쓰지 않아요. 요소 선택자는 n%안 쓰고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선택자를 이어붙이는 거, 여기서 이렇게 이어붙이는 것은 n%꼭 쓰셔야 돼요. 요거는 사스나 네스팅이나 같고요. 사실 네스팅 문법도 FM대로 하면 n%가 없이 사스와 똑같이 이렇게 요소 선택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몇몇 브라우저에서 이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접두사 쓰는 것처럼 요소 선택자를 이렇게 n%로 대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써야 된다. 나중에 브라우저 엔진에서 좀 더 업데이트 되고 나면 요 문법도 이제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뭐 믹스인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가능한 게 있으면 지금 딱히 뭐 믹스인으로 쓸만한 게 보이진 않거든요.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믹스인으로 쓸 수 있는 게 없고 만약에 뭐 지난 시간처럼 굳이 쓴다고 하면 폰트에 관련된 걸 쓰겠죠. 폰트 크기, 이런 폰트 크기나 색상 이런 걸 가지고 믹스인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번 해볼까요? 이걸 믹스인을 가지고 폰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믹스인은 변수 다음에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믹스인해서 폰트 스타일에 따라서 탭 폰트라고 하죠. 탭 폰트라고 만들고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받아올 거예요. 폰트의 색상이 변화하거든요. 활성화된 색상과 비활성화된 색상이기 때문에 폰트 크기는 유지시키고요. 폰트 사이즈가 현재 1RM이고 2.1 RM이거든요. 그리고 색상을 매개 변수로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2.1 하고 컬러를 특정 컬러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와서 여기에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탭 폰트를 쓸 때마다 크기는 정해져 있고 색상 코드만 넣어주게 되면 이곳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믹스인을 만들었어요. 좀 되게 간단한 믹스인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 있니? 버튼 여기 있다. 그럼 얘 두 개를 쓸 필요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include에서 만든 믹스인을 불러옵니다. 탭 폰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인수로 내가 원하는 값 그레이죠. 요 그레이 변수명을 써주게 되면 결국 요 그레이 변수명이 좀 여기 있는 코드가 이쪽으로 넘어가죠. 인수로 요 회색 색상을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에 받아서 매개 변수가 이쪽으로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코드가 이 include를 통해서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값으로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보면 뭐 달라진 건 없으실 거예요.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내가 유연하게 색상을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됐을 때 버튼의 색상이 바뀌지만 크기도 그대로 뭐 바꿔주는 거죠. include 탭 폰트 해놓고선 색상을 너는 여기에서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고 얘를 바꿔주게 되면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결과 나온 걸 보게 되면 여기에 탭 버튼에는 폰트 크기와 색상이 들어가고 비활성화된 탭에서는 크기와 색상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를 재활용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크기는 같은데 색상만 다르다 막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크기도 바꿀 수 있어요. 폰트 사이즈를 여기서 fs라는 변수를 만들어요.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고 초기 값을 여기에다가 2.1 rem 넣으면 돼요. 그럼 콜론하고 원하는 값을 넣으면 이게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이 있다는 것은 뒤에 있는 매개 변수 그 인수를 나중에 필수 값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컬러만 썼잖아요. 컬러만 쓰고 딱딱 했는데 결과는 같지만 예를 들어 얘가 크기가 더 커졌어 라고 하면 기초값이 아니라 초기값이 아니라 뒤에다가 내가 3REM으로 썼어요. 그럼 얘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인수를 통해서 초기값은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뒤에 인수값이 하나가 더 있으면 얘는 이제 초기값이 해제가 되고 이 전달된 값이 이쪽으로 반영이 되면서 값이 다르게 또 되는 거죠.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네, 폰트 웨이트에서 볼드도 나는
제어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주고 볼드는 노멀로 초기 값을 줘요. 그러면 다 볼드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얘만 또 볼드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쉼표해서 볼드라고 넣게 되면 굵게 되는 거죠. 그럼 난 중간 값은 초기 값으로 두고 싶어. 그럼 널 값 주시면 됩니다. 널 값을 주면 초기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값이 전달이 되면서 폰트 웨이트의 노멀이 아니라 나는 볼드로 썼기 때문에 초기 값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값이 이쪽으로 전달받아서 폰트 웨이트가 다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약간 우리 스크립트의 그 함수와 같죠. 함수와 같은 패턴이고 다만 이 믹스인에서 없는 건 리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스에서 함수를 쓰게 되면 리턴이 존재하게 되고요. 믹스인을 쓰면 리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대로 바로 반영이 됩니다. 코드들이 전부 다 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믹스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좀 더 많은 믹스인을 원하시면 깨알 홍보하면 제 오프라인 강의, 사스 온라인 강의 들으시면 믹스인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사이트가 아니어도 무조건 REM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나중에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고민이 아니라 업무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웹사이트인데요. 반응형도 아니에요. 근데 타블렛이 아니라 랩탑, 노트북에서는 보통 해상도가 125%로 확대돼서 기본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1920 HD 해상도에서 UI를 만들었는데 랩탑에서는 유독 UI가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형 사이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응형 코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REM을 쓰는 게 훨씬 한 줄이면 다 끝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HTML에서 62.5%인데 내가 미디어 쿼리를 통해서 폰트 사이즈를 뭐 50%로 하겠다라고 하면 좀 더 작아지겠죠? 그 특정 구간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냥 특수한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 그거 다 고려하지 않더라도 REM으로 웹이든 모바일이든 반응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REM으로 가시는 게 나중에 큰 탈이 안 납니다. 네. 뭐 그렇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요. REM을 쓴다고 해서 오히려 더 이득. 자, 이렇게 해서 사스까지 총 3단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jQuery를 통해서 요 탭 메뉴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Query 사이트를 가서 CDN으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맨 하단으로 가셔서 CDN. 그래서 첫 번째 거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HTML에다가 이제 끄겠습니다. 얘네들. 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jQuery 기반으로 코드를 짤 거기 때문에 밑에다가 스크립트 링크를 넣어놓겠죠. JS 폴더에 탭.js 만들 거고요. 데퍼를 통해서 도큐먼트 레디를 미리 시행을 해줍니다. 크리에이트 파일 해주고요. 사스 왼쪽으로 옮기고 스크립트를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HTML 보면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2월 사스반 비대면인가요? 온라인인가요? 비대면 온라인인가요? 지금 아직 공지를 내리진 않았지만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있어요. 아직 모집 전이긴 해요. 제가 오픈은 해놨는데 날짜를 거기다가 제가 기입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 12월에 비대면을 했었는데 장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봐서 비대면으로 되도록이면 진행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이 기초반이나 응용반 8시간짜리를 계속 달리고 있어서 아니면 일요일에 오프라인으로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제 체력이 한계가 있어서 우선은 고려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사스 모집 공지. 탭 메뉴를 만들기 전에 탭 메뉴 이 로직에 대해서 제가 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jQuery든 자바스크립트든 둘 다 로직은 마찬가지로 같게 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HTML을 구성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접근성의 위배는 아닙니다.
좀 더 접근성까지 생각을 하면 더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고 Y 아리아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일반 탭 메뉴를 짜던 접근성을 하던 간에 구조는 이렇게 가셔도 충분히 접근성까지 다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짜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그 로직은 해야 되는 로직은 뭐가 있냐면 우선 우리가 탭 메뉴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얘네들을 찾아갈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탭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박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탭이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면 1번을 클릭하면 인덱스 값을 받아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겠죠? 첫 번째면 얘네들도 순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지금 코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 2, 3, 1, 2, 3. 그래서 내가 사용자가 클릭한 탭 메뉴의 몇 번째인지 인덱스 값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div들의 몇 번째인지, nth가 몇 번째인지를 찾아서 걔를 함께 클래스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클릭하면 두 번째다. 그럼 두 번째에서 두 번째를 찾아서 각각 클래스를 넣어주고 기존에 있는 클래스들은 삭제해주고 그래서 이 패턴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내가 클릭할 게 뭔지, 변할 게 뭔지 각각의 요소들을 내가 변수를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탭 버튼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jQuery이기 때문에 달러로 선택자를 잡죠. 탭 타입 1에 있는 버튼이라고 했습니다. 탭 타입 1은 버튼을 클릭할 거야. 아니면 li에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li를 하죠. li를 클릭을 하면 버튼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li 클릭했을 때 클래스 넣어주고 그 외에 다른 클래스 지워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탭 컨텐트라고 해서 탭 컨텐트에 있는 div를 선택할 겁니다. div를 잡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개를 컨트롤 하겠죠. 그럼 내가 우선 li를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클릭할 수 있는 이벤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버튼을 클릭을 하면 특정 함수가 실행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클릭을 하면 클래스가 활성화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펑션 현재 버튼에다가 add 클래스를 한다. 클릭한 버튼에다가 add 클래스를 하고 액티브다 라고 합니다. 자, 클릭할 때마다 클래스가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클래스가 들어가는데 우선은 클릭한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클릭하고 나서 활성화는 되지만 나머지는 비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라는 게 사실 시블링즈라는 메서드가 있긴 한데 시블링즈로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삭제하면 되겠죠. 처음부터 클릭을 하면 아니다 삭제가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버튼을 누구를 클릭할지 모르지만 클릭하면 바로 모든 버튼을 삭제하겠다. 모든 버튼에 있는 클래스를 삭제한다는 것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이 선택자는 모든 li니까 모든 li에다가 remove 클래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를 또 삭제를 하고 결국은 버튼을 클릭하는데 누굴 클릭할지 모르지만 li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모든 li를 클래스를 모두 지우겠다. 그래서 클릭하면 한 번 다 지워지고 그 다음에는 현재 클릭한 거 this는 이벤트 그 자신이거든요. 클릭한 이벤트 자신에다가 클래스를 넣겠다. 그래서 탭 메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요거 상태에서 탭을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첫 번째를 클릭하면 첫 번째 탭이 활성화가 되고 두 번째 탭을 클릭하면 두 번째 탭이 활성화가 돼요. 그럼 내가 클릭한 게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변수로 저장하게 될 겁니다. 변수로 저장해서 인덱스 값을 받아올 거예요. 내가 클릭한 게 몇 번째인지를 인덱스라는 변수에다 담아볼 거예요. 그러면 한번 콘솔로 찍어보게 되면 클릭할 때마다 이게 카운팅이 되겠죠?
내가 몇 번째인지 처음 하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0이 1번 첫 번째니까요. 그래서 몇 번째인지를 각각 인덱스 메서드로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내가 탭 컨텐트에 있는 몇 번째 있는 i한테 클래스만 주면 되잖아요. 이 값을 통해서 제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탭 컨텐트로 가는데 이 div 중에 몇 번째인지 nth를 잡기 위해서는 jQuery에서는 eq라는 메서드를 써요. eq는 몇 번째 자식인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0번째에다가 add 클래스를 넣을 거야. 클릭하면 무조건 저 클래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가 active 넣겠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idx는 아직 안 썼죠. 인덱스라는 변수를 아직 쓰진 않았는데 무조건 그냥 0번째 즉 탭 1번 내용이 무조건 액티브 되게 만든 거예요. 현재. 그래서 클릭하면 일이 액티브 무조건 되죠. 나머지는 작동 안 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 EQ라는 게 내가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0이 계속 바뀌잖아요. 0번째일 수도 있고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고 계속 몇 번째인지 바뀌는 게 바로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놓은 여기 변수인 겁니다. 이 idx라는 변수를 이곳에 넣게 되면 우리가 콘솔 찍을 때마다 클릭하면 얘 바뀌고 클릭하면 여기 바뀌는 것처럼 활성화가 다시 한번 볼까요? 0번째 클릭하면 0번째 활성화, 첫 번째 클릭하면 첫 번째 활성화, 두 번째면 두 번째 활성화가 각각 클래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클래스 다 들어가 있죠. 우리는 지금 add 클래스만 줬어요. 그럼 이 탭 메뉴 만드는 것처럼 remove 클래스가 한번 다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몇 번째에 있는 탭 메뉴의 내용을 삽입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remove 클래스 주는 것처럼 모든 탭 컨텐츠를 remove 클래스 해라. 그리고 나서 그 탭 컨텐츠의 몇 번째 자식, 몇 번째에 있는 div를 찾아서 걔한테 클래스를 다시 넣어줘라 라고 짜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jQuery로 짜는 방식이죠. 굉장히 간단하게 짜죠. 사실 여기에서 좀 더 정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기능을 각각 함수로 다 나누고 전부 다 관리를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면 좋은데 제가 좀 러프하게 많이 짜봤고요. 여기서 요 반복되는 단어, 요 4개가 반복되잖아요. 이런 거 반복될 때는 객체로 하나 만들어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const config라고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주고 이곳에다가 active라고 해주게 되면 객체로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고 이 클래스를 이쪽에다가 객체 값으로 넣어주면 위에는 옵션 하나 주면 되는 거죠. config에 클래스만 딱 제공하게 되면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 클래스명 자체를 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클래스 액티브 안 쓸 거야. 클래스 커런트 쓸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젠 전부 다 얘네들이 클릭하면 할 때마다 액티브가 아니라 커런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커런트로 각각 들어가게 돼서 이 부분을 내가 따로 관리해 줄 수가 있다. 4번 수정하는 것보다 한 번 수정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로 따로 더 가지고 밑에 있는 코드를 다시 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또 다시 함수로 짜서 익스포트해서 나중에 모듈화 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탭 메뉴를 다시는 보지도 않아도 되겠죠. 나중에 숫자만 맞춰주고 클래스명만 따로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객체 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객체 지향 약간 비슷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jQuery로 한번 탭 메뉴를 짜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탭 메뉴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석 처리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선택자 똑같이 갈 거예요. const 탭 버튼 만들어 줄 거고요. 다만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른 점은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로 간다는 점이 좀 다르죠. 네, 여기서 쿼리 셀렉터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선택자 탭 타입을 li 이렇게 잡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탭 컨텐트죠. 컨텐트 잡고 여기는 탭 컨텐트 div가 되겠죠.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우선 쭉 진행하고 뒤에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는 클릭을 또 해야 되잖아요.
클릭을 할 때 뭐를 클릭하는지를 봐야겠죠. 이제 이 탭 메뉴를 클릭하기 전에 LI를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 이 버튼을 탭 버튼을 클릭을 할 때 Add Class Event Listener 볼까요? Add Event Listener 해주고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콜백 함수로 해서 내가 누구를 탭 메뉴를 여기서 Add Class 한 것처럼 탭 메뉴를 Add Class 할 거예요.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할 거예요. 우선은 jQuery 짜듯이 한번 짜보고 뒤에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그걸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 Add Class 얘를 Add Class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탭 버튼을 클래스 리스트 add가 add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active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들어가지만 두 번째부터 안 들어가죠. 첫 번째만 들어가죠. 클릭을 해보면 들어가지만 뒤에는 또 안 들어가죠. 얘만 들어가요. 얘는 또 안 들어가고. 우선은 쿼리 셀렉터는 딱 한 개만 선택이 됩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 보이는 요소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쿼리 셀렉터로 하면 안 되고 쿼리 셀렉터 올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li는 3개가 있으니까 복수니까 딱 한 개만 있으면 쿼리 셀렉터로 하면 되지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쿼리 셀렉터 올로 하셔야 돼요. 그럼 탭 컨텐츠들도 div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올로 잡으셔야 됩니다. 네, 탭 메뉴 마크 없이 제목 내용 내용. 네, 두 번째 걸로 하죠. 제목 내용 해도 되긴 하는데 CSS 표현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스크립트까지 더 추가적으로 꽤 코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지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배치를 하려면. 그래서 그걸로 만들기가 되게 까다롭고요. 그리고 제목 내용으로 해야지 나중에 HTML, CSS나 스크립트 할 때 스크립트는 제외하더라도 CSS 때문에도 제어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두 개 다 접근성을 다 준수할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높이 때문에 그래요. 탭 내용의 높이에 따라서 밑에 있는 컨텐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목 내용으로 하게 되면 내용이든 제목이든 뭐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포지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유연한 레이아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에 따라서 스크립트를 다시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 위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밑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더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걸 잡아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대신에 제목 내용 코딩으로 해서 접근성 측면에서 좀 더 완벽한 느낌이 들죠. 근데 마침 그 두 번째 제안 주신 제목 내용으로 탭 메뉴를 코딩하게 되면 CSS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지만 문제는 제목 내용 코딩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이 해당 탭 메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나온 게 YARIA를 쓰게 되면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애드 이벤트 리스너가 안 돼요. 여기서 왜 안 되냐면 우선은 올로 하게 되면 얘네들을 포 이치로 돌려야 됩니다. 포 이치문으로 해서 각각 li 각각을 선택할 때마다 각각 포 이치로 해서 그 어떤 그 해당 요소를 돌려서 하나하나씩 매칭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인덱스 값을 자동 반환해 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덱스 값을 도출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코드는 쓰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니까 탭 버튼을 만들고 포 이치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백 함수에서 넣을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엘리먼트 값이랑 인덱스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클릭을 하는 거죠. 엘리먼트를 각각 클릭할 때마다 버튼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인 거예요. 엘리먼트 요소들을 li를 클릭할 때마다 여기에서 클릭을 실행을 시키고 클릭할 때마다 이젠 어떠한 특정한 실행값을 주면 되죠. 이젠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클래스를 추가했을 때 버튼에다가 클래스를 넣겠다라고 하면 내가 몇 번째 버튼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클릭한 게 우선은 그냥 EL에다가 add 클래스 해볼게요. add 클래스 리스트 add를 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액티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다 그냥 넣어도 된다. 내가 선택한 버튼이 어떤 건지
그게 EL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디스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jQuery 디스와 비슷합니다. 요 역할이. 이 모든 버튼, 탭 버튼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 세 개를 모두 다 얘기하는 거고, 걔를 포이치로 각각 이 세 개를 각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각각이 EL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클릭한 그 자신에다가 클래스 리스트를 넣는 거죠. EL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리무브를 시켜줘야죠. 그래서 리무브 함수를 따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무브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탭 메뉴도 리무브가 들어가야 된다 하면 제가 리무브 클래스를 하나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로 따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 remove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버튼에 있는 모든 애들을 리무브 시킬 거기 때문에 탭 버튼 모두 다로 하기 때문에 모두 다를 하려면 또 포이치를 또 써야 돼요. 그래서 탭 버튼에 포이치를 해서 모든 요소들을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EL의 클래스 리스트 remove 뭐만 삭제해야 되냐면 액티브만 삭제해야겠죠. 다른 클래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버튼에 있는 걸 먼저 삭제를 하고 나서 이 함수가 실행돼서 다 삭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내가 선택한 버튼에 사용자가 클릭한 버튼에 클래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삭제되고 추가되고 되는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클릭할 때마다 위에 jQuery처럼 내가 몇 번째를 클릭했는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매개변수로 올 수 있는 이 인덱스 값을 줍니다. 포이치에서. 그래서 인덱스 값을 가지고 이것 또한 몇 번째가 활성화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클래스를 어떻게 줄 건지 탭 컨텐츠 여기에 대해서 몇 번째인 건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곳에다가 엘리먼트가 아니라 탭 컨텐츠죠. 탭 컨텐츠에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몇 번째인지를 인덱스 값으로 바로 받아서 클래스 리스트 add 똑같이 액티브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얘네들 중에 몇 번째인지를 잡는 거죠. 그게 바로 클릭한 거의 횟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로그로 찍어볼까요? 몇 번째인지 어떻게 지키는지. 찍을 때마다 로그로 보시게 되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이 인덱스 값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div를 직접 찾아가는 거죠. 이곳에서 찾아가서 활성화 시켜주는데 지금 활성화돼 있어요. 다. 근데 문제는 또 삭제도 해줘야 된다. 그럼 이 삭제하는 remove 클래스를 이미 제가 remove 클래스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럼 얘는 버튼을 전부 다 삭제하는 건데 그 밑에다가 탭 컨텐트도 삭제하는 거 하나 만들면 되죠. 탭 컨텐트 또한 다 삭제를 한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몇 번째 있는 걸 액티브 한다라고 짜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코드는 더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탭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클릭한 거에 대한 각각 어떻게 보면 jQuery를 치면 디스인 거죠. jQuery 보면 그 디스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걸 포이치로 찾아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포이치로 찾아가서 포이치의 콜백 함수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총 두 가지 값인데 첫 번째는 내가 클릭한 그 당사자 그 이벤트가 들어간 그 당시의 엘리먼트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몇 번째인지를 두 개를 콜백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제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jQuery와 달리 한 개만 선택하느냐 여러 개를 각각 돌리면 선택하냐에 따라서 쿼리 셀렉터 올이냐 그냥 쿼리 셀렉터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진다 코드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마찬가지로 요거 컴피그 만들어 가지고 액티브 쓰게 되려면 얘도 뭐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요 클래스명 자체가 얘도 마찬가지로 config 클래스 넣어줘도 똑같이 동작은 합니다. 네, 결국 들어가는 건 이 문자열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 문자열 자체를 객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럼 이것 또한 뭐 지금은 뭐 여기에 한정돼서 쓰이는 탭 메뉴이긴 하지만 탭 안에 탭이 있거나 한 페이지에 탭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 또 방법이 또 달라지거든요. 현재는 지금 이 한 가지 탭만 쓰기 위한 코드를 짠 거고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클래스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객체로 또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Query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바스크립트가 갑자기 또 어려워진 느낌이죠. jQuery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쉬웠는데 여기서 비교를 하면서 최대한 유사하게 짜본 거예요. 우선 인덱스로 같이 가져갔고요. 그 몇 번째인지를 찾아가는 걸 EQ로 찾아가지만 여기서는 배열 찾아가듯이 각가로 해서 인덱스 값 넣어주게 되면 이 div 중에 몇 번째인지를 알아서 찾아가게 되는 게 EQ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리스트 add, 클래스 리스트 remove 요것은 jQuery에서 add 클래스와 remove 클래스가 동반되는 똑같은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onClick 이벤트는 add 이벤트 리스너고 여기는 onClick 이벤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onClick으로 준 이유는 여기에 클래스가 다중 이벤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on 메서드를 쓰게 되면. 그래서 on 메서드를 쓴 이유는 그 이유에 있고요. 그리고 따로 콜백 함수를 썼죠. 똑같이 이벤트 뒤에 똑같이 콜백 함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jQuery에서 클릭 이벤트 다음에 화살표 함수를 콜백으로 쓰면 작동이 안 됐었어요. 며칠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됐던 기억이 있어서 일부러 그냥 이 함수를 썼고요. 여기서는 화살표 함수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별하게 다른 점이라고 치면 포이치를 꽤 썼다라는 거죠. 이 포이치와 그리고 jQuery 이치와는 좀 다릅니다. jQuery 이치는 인덱스 값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먼트 값만, 인덱스 값만 반환하나? 둘 중에 하나만 반환해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되고요. 이 remove 클래스라는 함수를 만든 거는 여기서 함수를 만들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못 만들죠. 왜냐하면 remove 클래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메서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게 함수로 짜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는 jQuery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함수명 자체를 jQuery 메서드스럽게 한번 짜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탭 메뉴 스텝 바이 스텝 에피소드 2에서 HTML, CSS 네스팅 그리고 사스 그 다음에는 jQuery 짜보고요. jQuery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다 짜봤습니다.